세상과 만나는 어떤 통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림들이 마음에 스며들어서 그림책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그림책 이야기, 또 한 권의 그림책이 나오기까지의 뒷이야기, 또 작업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기 보이시는 여러 그림책을 작업했고요. 이 중에서는 제가 글과 그림을 함께한 그림책도 있고 글작가 선생님 글을 받아서 제가 그림만 작업한 책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책은 둥지상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황 선생님 글에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여러분 혹시 둥지상자가 뭔 줄 아시나요? 둥지상자는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데 가면 나무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집 한 번씩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새들이 지내기 편하도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 집을 둥지상자라고 하고요. 이 책은 그 둥지상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둥지상자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기도 하고요. 처음 둥지상자가 뭔지 저도 낯설어서 둥지상자를 엮어놓은 자료집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알록달록하고 예쁜 모습이 마치 예술운동처럼 느껴져서 저도 굉장히 새로웠고요. 또 그리고 이 책을 그렸을 때만 해도 제가 새들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를 그려야 하니까 새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록달록하고 예쁜 새들의 모습에 굉장히 놀랐고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새들이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강렬한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잡아나기 시작했고요. 아크릴 물감은 평면적인 느낌에 잘 어울리고 이전에는 수채화나 색연필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색감이 강렬해서 그리는 재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둥지상자의 모습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또 사람들이 새들이 지내기 편하게 열매가 많은 나무를 심어주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먹이가 잘 없으니까 먹이를 구해다가 꽂아주기도 하고 망가진 숲을 둥지상자를 달아주면서 사람들이 살려나가는 장면입니다. 둥지상자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진 숲을 조금 더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둥지상자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에도 출간이 되어서 그쪽 어린이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 책 작업을 처음 하면서 처음 새들에 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조금 더 새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이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적으로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작가로서 시야를 조금 넓혀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을 좀 더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새들을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나무를 보면서 걸었고 새 소리가 들리면 이게 어떤 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만 살았던 저는 기껏해야 까치, 참새, 비둘기가 우리 주위에 사는 새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새들이 우리 곁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파트 화단에도 이렇게 보시는 딱새, 박새, 곤줄박이 같은 작고 알록달록한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새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들에 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척박한 환경에서 새들이 둥지를 짓고 아기를 낳고 또 장난도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귀엽고 예쁘게 느껴져서 그림으로 담아보고 싶다,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책이 새들아 뭐하니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우리 둘레에서 사는 새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자연의 모습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새들아 뭐하니에 나오는 12마리의 새들은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새들로 골랐고요. 제가 산책길에서 직접 만난 새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꼭 이 새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새들을 넣기도 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동박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에 사는 우리들은 조금 보기가 어렵지만 남부지방 해안가나 동백나무가 서식하는 곳에는 되게 많이 사는 새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잠깐 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참새만큼 흔한 새가 동박새예요. 그래서 동박새도 꼭 넣고 싶었고요. 오목눈이 같은 경우는 둥지가 특이하고 꼬리가 길고 예쁜 새고요. 후투티는 여름철 새 중에 일찍 오는 새인데 머리깃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 새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조금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집어넣었습니다. 새들아 뭐하니 작업을 하면서 새들 그림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옛그림 중에 화조도가 있잖아요. 꽃과 새를 그린 그림인데 새들은 항상 풀과 꽃, 나무가 있는 곳에 오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화조도들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 그림도 이전 그림인 둥지상자와 같은 방식으로 그려졌긴 했지만 현대적인 느낌의 화조도 같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물총새 그림 같은 경우 화조도의 한 갈래인 연화도의 구성을 가장 잘 따르고 있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이 다음 소개할 또 다른 책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책 그림은 둥지상자와 새들아 뭐하니의 스케치들이고요. 본 작업을 하기 전에 많은 스케치 작업을 거칩니다. 이때 출판사와 협의해서 많은 수정이 있기도 하고요. 조금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림책의 뼈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둥지상자 스케치들이고요. 새들아 뭐하니의 밑그림입니다. 둥지상자 책 맨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둥지상자 전개도가 나오는데요. 이 전개도를 이용해서 저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색지를 이용해서 둥지상자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둥지상자고요. 이렇게 전시에 예쁘게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화도에서 나온 물총새 그림인데요. 물총새는 연못이나 물가에 오는 새인데요. 그 모습이 정말 연화도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연화도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연화도는 연꽃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연꽃이 나오면서 연못에 많이 오는 새들 그리고 동식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총새뿐만 아니라 백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새들이 나오면서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화도로 그림책을 만들어 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못을 탐색하러 자주 다녔습니다. 연못 자체가 하나의 작은 생명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작은 세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연못을 구경하러 다니던 중에 이렇게 귀여운 흰뺨 검둥오리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 오리하고 아기 오리 12마리였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 오리들이 엄마를 따라서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늘 연못에 가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 막 태어났을 때는 겁이 많아서 엄마한테 딱 붙어서 정말 움직임도 없이
기차 놀이 하듯이 다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떨어져서 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가 또 안절부절 하면서 아기들을 지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기 오리, 흰뺨 검둥오리가 나오는 책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책이 바로 삐삐 아기 오리들이 연못에 살아요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연화도에서 그 출발이 된 만큼 채색 방법도 전통 채색화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민화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을 넣기도 했는데요. 아기 오리가 연꽃도 만나고 또 잉어도 만나고 여러 연못의 생물들을 만나면서 커가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책의 맨 뒤에는 이 책의 출발점인 연화도처럼 긴 그림을 하나 넣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림은 펼쳐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펼쳐보면 마치 연화도 병풍을 보는 것처럼 모든 생물들이 나오고 연못의 전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허정윤 작가님 글에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저희는 매일 밥을 먹죠. 그런데 저희가 먹는 밥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정성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노력하고 땀 흘려 애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우리나라 곳곳에 서로 다른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농수산물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취재가 필요하기도 했는데요. 벼가 익어가는 장면도 보고 추수하는 장면도 직접 가서 보고 또 마늘밭, 배추밭, 감자밭 여러 밭을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촌 풍경도 가서 구경하고 감자는 캐는 시기를 알아서 직접 수확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시기를 맞춰서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고등어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등어잡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취재하기가 어려워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EBS 다큐멘터리 프로에 보면 고등어 선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고등어가 어떻게 잡히는지 저도 그 과정을 알아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작업 과정을 조금 얘기해 보면 이 책은 아까 보신 오리책과 마찬가지로 전통 채색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 보시는 것이 제가 쓰는 재료들입니다. 이따가 실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 채색화는 장지라고 하는 종이의 장지는 한지의 일종이고요. 당나무로 만든 종이입니다. 장지에 먹선을 떠서 저기 보이시는 가루 물감, 분체라고 하는 물감으로 여러 번 색을 올려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색을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연하게 여러 번 올려서 쌓이는 느낌, 그리고 그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색이 적절하게 우러나오는 느낌을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 과정을 보신 적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밥상이 채색되어가는 중간 과정이고요. 배추밭이 완성된 그림입니다. 이것도 완성된 그림이고요. 마늘밭, 멸치 말리는 과정. 이렇게 해서 맛있는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밥상 안에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의 맨 뒷면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역 특산물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를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그림이 전통 채색화 방식으로 그려졌기도 하고 조금 본문과 어울리는 지도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그 지도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 지도를 보면 지도 자체가 지도라기보다는 그림과 지도의 중간 정도로 보이고 좀 회화성도 있고 그래서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으로 지도를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지도에 보면 마치 수묵화, 산수화처럼 이렇게 산맥들이 그려져 있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산맥을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는 큰 산줄기가 있잖아요. 북쪽 끝인 백두산부터 남쪽 끝 지리산까지 크게 이어지는 산줄기가 있는데요. 그 백두대간을 그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산줄기가 있고 산마다 또 작은 샘물이 시작돼서 그 샘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고 또 강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기고 강줄기, 산줄기를 따라서 또 지역이 자연스럽게 경계되면서 각 지역마다 뭐 언어나 풍습, 음식 그런 문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 지도가 이 전체 책을 어우르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로 하나로 이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이 지도에 보면 북한의 특산물들도 나오는데요. 북한의 지명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어봤어도 그 위치가 어딘지 저 자신도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그리면서 조금 새롭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북한의 특산물들도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꼭 이 지도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 채색화에 쓰인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물감이 분채라고 하는 가루 물감이고요. 이것이 제가 쓰는 다양한 붓들입니다. 이렇게 넓은 붓은 넓적한 면을 여러 번 칠할 때 쓰이고요. 이런 가는 붓으로 먹선을 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아는 먹과 벼루고요. 이것은 봉채라는 이것도 물감인데요. 마치 먹처럼 물을 부어서 이렇게 개어서 쓰는 물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종이가 제가 말씀드렸던 장지라는 종인데요. 이 장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한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나무 껍질을 떠서 만든 굉장히 단단하고 질긴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여러 번 물을 칠해도 종이가 망가지지 않고 계속 물감이 쌓일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악교와 백반을 이용해서 둘을 농도를 맞춰서 끓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넓은 붓으로 장지에 여러 번 칠을 해줘요. 그거를 교반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교반수 칠을 한 이유는 물감이 여러 번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또 이 가루 물감이 종이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교반수입니다. 그렇게 교반수를 칠한 다음에 아까 보신 원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미리 그렸던 스케치를요, 이 장지에다 옮겨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옮길 수는 없고요. 이렇게 얇은 트레이싱지에 한 번 더 이 그림을 베껴 그립니다. 그래서 이 뒤를 이렇게 목탄이나 흑연 같은 걸로 칠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먹지 아시나요? 먹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장지에 대고 볼펜으로 눌러 그립니다. 그러면 자국이 나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종이에는 바로 지우개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종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펜을 눌러 그려서 선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먹선으로 이 가는 붓을 이용해서 먹선을 땁니다. 그런 다음에 물감을 여러 번 개어서 올려주는 것이 전통 채색화의 방식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를 읽고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림책 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림책 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놀이는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책을 읽고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밥상 차리기이고요.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렇게 맛있는 밥상이 나오죠? 오늘은 이런 밥상을 색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누구를 위한 밥상을 만들면 좋을까요? 먼저 누구를 위한 밥상인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세요. 나에게 매일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엄마, 아빠, 할머니, 혹은 급식 선생님? 누구든지 좋고요. 아니면 친구를 위한 밥상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친구를 위한 맛있는 밥상도 좋고,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밥상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음식도 반찬도 마음껏 만들고요. 오늘 그러면 저는 나만을 위한 밥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지와 풀, 가위, 연필 정도만 있으면 간단하고요. 먼저 저는 이 색지는 식탁 매트로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릇은 집에 있는 이런 접시가 있으면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요. 원을 그리기 힘드니까 이런 걸 대고 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금방 접시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릇 모양을 대고 접시를 만들면 되고요. 또 이런 종이도 쉽게 문구점에서 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접시로 사용해도 좋고요. 지금 먹고 싶은 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치볶음밥에는 약간 길쭉한 이 접시가 좋겠네요. 이걸 만들 거고요. 먼저 밥은 덩어리로 이 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밥에 장식할 양상추도 좀 넣을까요? 이렇게 깔면 되겠죠? 그리고 김치볶음밥에는 뭘 넣을까요? 햄을 좀 넣겠습니다. 김치볶음밥이니까 김치 조각들이 들어가겠죠? 달걀 후라이가 있으면 좋겠죠? 후라이 먼저 흰자를 노리겠습니다. 노른자는 자를 이용해서 달걀 후라이가 되겠죠? 양배추채를 좀 썰어볼까요? 양배추채는 이렇게 모양 나는 가위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죠? 그 다음은 또 뭘 만들어 볼까요? 저는 떡국이 먹고 싶네요.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국은 이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떡국에는 육수가 필요하겠죠? 육수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보다 약간 작게.
떡이 필요하겠죠? 떡국이니까 떡은 흰색으로 고명으로 고기, 소고기를 넣을 겁니다. 달걀 지단도 있어야 되겠죠? 김가루가 빠지면 안 됩니다. 떡국에는. 떡부터 김치볶음밥과 떡국이 완성되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먹고 싶은 반찬을 생각해서 마음껏 꾸며주시면 돼요. 여러 개를 응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메뉴를 한 가지씩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김치볶음밥과 떡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피자까지 나만의 밥상 차리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밥상을 차리고 싶으세요? 집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의 그림책 뒷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그림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림책을 읽고 자란 세대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 계몽사나 AV의 아동문학 전집을 읽고 자랐는데요. 그때 읽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림들이 마음에 스며들어서 아마 기억에 남아서 그림책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작가가 여러 명 있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것은 사노요코의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이 가장 삶이 묻어나와서 좋아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데뷔한 지 처음으로 18년 만에 개인전을 가졌었는데요. 크게 한 전시는 아니고 도서관의 작은 공간을 빌려서 한 전시였는데요. 독자들과 직접 만나고 원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저에겐 좋았고 또 저의 작업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과 만나는 어떤 통로? 원래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남 앞에 나서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편인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어떤 작은 통로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책을 읽고 제 책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자연, 새들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자연에서 뛰놀면서 새들과 만나고 풀꽃과 만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찾아 나갔으면 더 좋겠습니다.